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안과, 그중에서도 소아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오세열입니다. 아기들이 큰 사물을 보는 게 한 2개월째쯤 돼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되게 눈이 약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눈이 안으로 몰려 있다고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되게 이제 영아 내사시의 정의 자체가 6개월 전에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사시가 엄청 커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얘는 눈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에 보이기 때문에 되게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눈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안과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원인 자체는 유전적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아주 강한 유전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눈이라는 거는 두 눈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눈을 정렬하는 거는 뇌 기능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뇌 기능이 눈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눈을 밖으로 벌리고 이렇게 하는 그의 밸런스가 깨지면은 되게 어린 애들은 내사시가 생겨요. 돌 전에 생긴 애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게 무슨 원인이다 이런 거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가끔 가다가 뇌에 진짜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눈의 구조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내사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눈이 얼만큼 잘 움직이는지 내사시만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증후군이라는 거는 뇌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신체에 다른 데 문제일 수가 있으면서 더불어서 눈에 문제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후군들은 되게 얼굴이든지 아니면 신체 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어느 증후군이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필요하면 우리는 당연히 뇌촬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영아 내사시만 갖고 뇌촬영은 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어느 정도 경험적인 거 하고 눈 움직이는 정도, 그다음에 그게 계속 지속적이냐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냐 이런 거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뇌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 영아 내사시는 수술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또 안경을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원시가 아주 심한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원시가 많으면은 뭔가를 자기가 자세히 보려 그러면은 이 조절을 해야 되고, 조절을 하게 되면은 작용해서 눈이 안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상당히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아 내사시라고 진단하기 전에는 항상 애기 굴절 검사를 합니다. 원시가 많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경을 먼저 끼워보고, 그래서 내사시가 교정되면 그거로 끝이고 수술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안경을 꼈는데도 눈이 여전히 많이 몰린다. 그거는 뭐 전형적인 영아 내사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죠. 모든 게 이제 한 번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영아 내사시는 한 번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한 50%밖에 안 돼요. 영아 내사시 자체가 뇌 발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눈을 유지를 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처음에 수술해서 똑바로 맞춰 놓더라도 이 눈이 다시 안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눈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한 세 번 정도 수술한다고 보시고 수술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들한테 아기가 성장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기를 항상 잘 지켜보시고 필요에 따라 수술할 거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상태에 따라서 양쪽을 할 수도 있고 한쪽을 할 수 있어요. 사시가 없는 눈을 그린드려도 사시가 있는 눈이 교정이 돼요. 따라오니까. 눈이 한쪽만 많이 몰린다는 의미는 그쪽 눈 시력이 상당히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눈으로 보니까 왼쪽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오른쪽 눈 시력이 나쁠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수술하기 전에 우리는 이 왼쪽 눈을 가림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아 내사시인 경우는 일단은 약시가 있으면 약시를 먼저 교정하고, 그다음에 한쪽 눈을 수술할 수도 있고 양쪽 눈을 수술할 수도 있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눈을 수술하는가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상사시가 있을 때는 상사시가 있는 쪽을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통증이 생기는 건 되게 이제 결막을 꼬맬 때 이물질 같은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봉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애기들이 잘 견디고 그렇게 많이 아파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 그다음 유럽 같은 서양 나라에서는 내사시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 쪽에서는 외사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시가 뭐냐면은 간을 외사시입니다. 사시 환자 한 70% 정도가 간을 외사시고 이 돌전에 생기는 사시는 영안 외사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보게끔 해야 돼요. 시력 측정을 잘하고 굴절 검사를 잘해서 필요하면은 안경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보조적인 수단을 해서 눈이 잘 보이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약시가 있다, 눈 유지를 잘 못하겠죠. 이 눈이 밖으로 나가든 위로 가든 안으로 몰리든 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좋은 시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피곤하면 많이 나타나요. 영안 외사시도 마찬가지고 간을 외사시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장시간에 뭔가를 집중해서 뭘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영안 외사시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간을 외사시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간을 외사시는 한 2돌쯤 됐을 때 이제 나타나요. 항염기쯤 되면은 만약에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꽤 많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항염기 때만 나타나는 거는 별로 없고, 한 2돌에서 3돌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안과에 오는 경우들이 크게 2종류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아기 눈이 이상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 그럼 두 번째는 그냥 아기 시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안과에 갔다가 간을 외사시가 있다 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말은 부모님 평상시에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나타나고 그런 거는 부모님 언제든지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간을 외사시는 빈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사시가 아니고 가끔씩 생기는 사시니까. 모든 사시의 원칙은 약시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고, 약시가 있으면 조치를 먼저 취하죠. 그 다음에 굴절 교정에서 필요하면 안경을 끼우든지 그런 식을 먼저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시가 크고 빈도가 많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고, 간을 외사시인 경우에 빈도가 많지 않고 각도도 크지 않다 그럴 때는 조금씩 더 지켜봐요. 그렇지만은 간을 외사시의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눈이 좀 이상하다든지 눈을 자꾸 찡그린다든지 그다음 눈 모양이 이상해진다든지 어떤 형태든 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가까운 안과를 먼저 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2돌 이후에 생기는 간을 외사시는 진단을 미스하는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과 의사 전문의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영안 외사시인 경우는 아기를 얼만큼 많이 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시각이 아주 커서 보이는 경우야 뭐 그건 당연히 알 수 있는데, 가승 내사시가 있어요. 사시가 아닌데 사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전문의 선생님이라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의심이 되면 그때는 소아안과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큰 병원에서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2돌 전에 전신 마취를 한다는 거는 병원 크기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사시가 있다 없다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아기가 잘 보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시력 측정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형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각도 재고, 시력 재고,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 보는 시간은 상당히 짧아요. 근데 부모들은 항상 같이 있잖아요. 아기 눈 상태가 변한 거를 집에서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 봤는데 이게 한 번도 눈에 이상이 없다가 가끔씩 돌아간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간다. 의사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줘야 아기의 치료의 플랜을 좀 더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치료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믿으시고 그냥 아기들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아기가 어떻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